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저는 이혜은입니다. 네,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은 강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에서는 약간 빠졌고요.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관계 깊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약간 빠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출발을 보셔야 되고, 한편 그 배터리 관련주, 2차 전지 관련주가 지난 금요일 우리 시장에서 많이 빠졌는데 미국의 테슬라는 다행히 1% 정도 약간 기술적으로 반등을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의 미국 방미 일정에 나섭니다. 저희 증시팔과 함께 하시면서 이슈를 한번 같이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정말 굵직한 일정들 많이 남아 있습니다. 4월의 마지막 주를 지나게 될 텐데, 자, 과연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증시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는 저희 증시팔 그리고 이어지는 증시구와 함께 하시면서 계속해서 따라오시면서 투자 전략 꼼꼼하게 짜 보셔야겠습니다. 자, 서울경제TV 유튜브 놀러 오시면요, 더 많은 영상과 함께 지금 실시간으로 방송되는 화면 동시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방송 실시간으로 보시면서 어떤 부분들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시고요. 이 부분은 잘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신다면 지난 영상 돌아보시면서 투자 전략에 도움되게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사랑도 함께 부탁드릴게요. 자, 이번 주 우리 증시도 그리고 증시팔도 파이팅입니다. 화이팅! 네. 윤석열 대통령 방미 일정 5박 7일 일정으로 들어갑니다만은 한국 말이죠. 우리나라가 위치가 아주 묘합니다. 그래서 항상 지정학적 그 위치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항상 외세로부터 침략도 많이 받고 여러 가지 견제도 많이 받고 뭐 압력도 여기서 직접적으로 충돌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저희가 AI 대 인간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우리나라에 주는 뭐 기회, 위협 이런 걸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AI 대 인간 챗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자, 오늘은 또 한반도의 이 지리상의 위치에 따른 역사적인 이야기도 살짝 짚어주신 강관우 앵커님이셨는데요. 자, 오늘 챗 GPT에게 물어본 내용은 이렇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챗 GPT에게 이런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지금 미국이 계속해서 중국을 견제하고 있고 중국도 극렬하게 계속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사이에서 한국이 참 난감합니다. 강관우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정학적 리스크, 과연 한반도는 괜찮은 건지 이런 부분과 함께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 미치고 산업 전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챗 GPT에게 물어봤더니 이런 답변을 내놨습니다. 챗 GPT는요, 물론 안보 상황이 불안해지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반도가 차지하고 있는 그 위치상의 또 문제도 있겠지만 또 남북의 어떤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의 차이도 분명히 있겠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는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답변 첫 번째로 내놓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미국과 중국이 중소국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또 강대국 G2라고 불리는 큰 나라이기 때문에 글로벌 영향력도 막대할 수밖에 없고 주식시장에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거기다가 미중 무역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당연히 수출 기업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미국 눈치를 봐야 될지 중국 눈치를 봐야 될지 갈팡질팡한 상황들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수출 기업에도 당연히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다. 특히 그중에서도 우리나라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반도체 산업의 경우에는 중국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더욱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답변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미중 간의 갈등이 우리 경제 그리고 우리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자, 강관우 앵커님, 오늘 챗 GPT가 내놓은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좀 상당히 그 핵심 키워드를 보면 부정적인 단어들이 많아요. 그렇죠. 제일 위에 보시면 미중 갈등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다음 첫째 줄을 보시면 불안, 그다음에 주식시장 파장, 수출기업의 부담,
산업의 타격 네. 이런 핵심 키워드들이 지금 별로 안 좋은 용어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참 이게 우리나라가 처음 위치가 참 묘하고도 좀 어렵다. 네. 여러분들도 지난 목요일, 금요일 상당히 힘들었던 그런 시장을 겪었는데 갑자기 많이 빠졌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 정치가 경제하고 얼마나 지금 직접적으로 지금 연관성이 있는가를 여러분들 지금 피부로 느끼시고 있거든요. 과거에 우리 이제 고등학교 때 정치 경제 이래가지고 네. 교과서에서 이제 배우는 시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정치하고 경제하고 이게 뭐 직접적으로 뭐 연관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지금 지나놓고 보니까 상당히 연관성이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경제학이 처음에는 뭐 정치 경제학이라는 이제 경제학 분류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수리 경제학, 계량 경제학 이쪽으로 왔습니다만은 정치하고 경제는 뗄래야 뗄 수가 없나 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이제 봐야 되는데 자, 그다음 화면 보시죠. 오늘자로 이제 5박 7일에 방미 일정에 윤석열 대통령이 나섭니다. 근데 참 아젠다가 좀 저희한테는 조금 아슬아슬한 아젠다예요. 네. 보면은 제목을 보시면은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이슈하고 대만 이슈를 논의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증권 시장에서는 이런 거 좀 논의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 어쨌든 아젠다에 올라갔으니까 미국하고 이런 걸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얘기를 하면 또 반응들이 어떨까요?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반응들이 있을 텐데 반응이 썩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은 된다. 주식시장에서는 지난 목요일, 금요일 이거를 주식에 좀 반영을 했을 텐데 추가적으로도 증시에 반영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이제 보시자고요. 그다음 이제 화면을 보시면 자, 이제 여러분들이 겪은 지난 2거래일의 상황입니다. 보시면 2거래일 동안 중국 관련돼 가지고 지금 소비주들이 아주 폭락을 했습니다. 네. 평균 8% 정도 이렇게 폭락을 했고 2차 전지주는 뭐 직접적인 연관은 아닙니다만은 5%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리고 게임 엔터주, 파노 뭐 이슈 관련해 가지고 항상 우리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이렇게 보잖아요. 중국이 기분 좋으면 파노 좀 내주고 그렇죠. 기분 나쁘면 안 해주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 게임 엔터주도 상당히 좀 빠졌고 반면에 원전주, 방산주, 그리고 태양광, 풍력 관련주는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중에서도 태양광, 풍력 관련주가 상당히 좀 올랐는데 지금 계속해서 이쪽에 좀 IRA 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업종 전체적으로 좀 효과를 본 거고 방산주 뭐 이런 상황에서는 방산주가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지금 수출 관련해 가지고 뭐 풍산이나 다른 관련주들이 지금 계속 엮여 있는데 그쪽이 계속 하이라이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한 업종씩 제가 좀 봐드릴게요. 자, 직격탄을 맞았던 중국 소비 관련주입니다. 전체적으로 태평양, 아모레 퍼시픽, 뭐 이쪽이 마이너스 12% 이렇게 쭉 빠졌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파라다이스도 마이너스 11%. 중국 관광객들이 와서 카지노를 가야지 좀 좋을 주식인데 저렇게 많이 빠졌고 LG 생활건강도 9%, 콜마 B&H도 7%, 하나투어도 마이너스 4%예요. 노란 걸로 표현된 거는 저 왼쪽에 11%는 지금 자막에는 안 나옵니다만 코스맥스고요. 이쪽 마이너스 5%는 CNC입니다. 저희가 이제 화장품 중에서도 그나마 볼만하다 이렇게 언급했던 주식들인데 그런 주식들조차도 같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폭락을 했습니다. 중국 관련해 가지고 소비가 지난 1분기에 10% 전년 동기 대비 중국 소비가 10%가량이나 올랐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히려 반대로 이 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반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이제 주식을 하나 넘어가시죠. 자, 최근 이거래일 때 이거는 이제 2차 전지주입니다. LNF는 교환사채 발행한다는 아주 이슈가 안 좋게 작용을 해가지고 마이너스 10% 이렇게 빠졌고요. 우리 여러분들이 만약 관심이 아주 많으신 에코프로도 7%, 왼쪽에 바로 있는 게 에코프로 BM입니다. 그것도 7% 이렇게 빠졌고 전체적으로 LG에너지솔루션 이쪽은 좀 영향이 좀 덜해가지고 2% 정도 빠지는 거에 불과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상당히 하락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쪽은 이제 이런 이슈가 있죠. 중국 관련해가지고 나중 되면은 이제 25년, 26년 넘어가면은 네. 중국에서 오는 광물들도 미국이
규제를 간접적으로 할 수가 있다. 이런 우려가 잠재적으로 있거든요. 그럼 그거를 갖다 어떻게 할까요? 중국에서 지금 전구체라는 거를 재련해가지고 전구체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와야지 우리나라 양극재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그거가 없는데 공급을 못 받는데 양극재를 어떻게 만들어요? 그런 이슈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의 이슈는 아닌데 이게 장기적으로 2차 전지 소재주에도 좀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이슈가 잠재돼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서 쫓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좀 보시겠습니다. 그다음 보시면 게임 엠터주죠.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파란 물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제일 오른쪽에 노란 거는 저희 이제 센티멘탈이나 펀더멘탈 코너에서 저희들이 언급했던 얘기예요. 제일 오른쪽에는 하이브입니다. 그나마 왜 증시8, 증시9를 보셔야 되는지 저런 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주가가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얘기한 하이브 그렇게 많이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지금 주말에 리포트 나온 거 보면 BTS가 거기 또 판매량이 또 기록을 세웠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하이브도 다시 이제 보셔야 될 수도 있는 이제 회사가 됐는데 어쨌든 게임 엠터주도 최근에 우리나라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하락만 있었을까요?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회사들도 있었어요. 업종도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원전 관련주입니다. 원전 관련주 보시면 한정기술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플러스권이죠. 저희가 얘기했던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틀간은 먼저 오른 거에 따른 조정을 조금 받았어요. 근데 네. 전반적으로 최근에 원전 관련 이슈가 핫해가지고 주가가 아주 좋았고 이번에도 미국 가서 웨스팅하우스하고 그 원천 기술, 원전의 원천 기술을 들고 있잖아요, 웨스팅하우스가. 네. 거기서 자꾸 이제 딴지를 걸고 있어서 우리나라 독자적으로 폴란드나 이런 나라들의 이제 독자 진출을 지금 약간 방해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타협을 하고 오면은 거기서 뭔가 불확실성이 해제가 되면서 원전 관련주도 다시 한번 각광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걸 좀 염두하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좀 보시면은 태양광, 방산입니다. 자, 방산 쪽도 현대로템 저희가 너무 주가가 많이 올라가가지고 저희 증시8, 증시9에서는 그렇게 강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노란 거를 했던 마크를 한 이 회사들은 저희가 충분히 수차례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회사예요. 그래서 뭐 한국항공우주도 있고 LIG 넥스원도 말씀드렸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뭐 한화 관련돼 가지고 또 시스템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회사들이 방산주에 있었는데 계속적으로 지금 전쟁 이슈가 지금 자꾸 옆에서 있으니까 방산주가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최근에 보면은 이제 풍산도 상당히 올랐었는데 풍산도 이제 분위기 좋아서 이제 많이 올라가고 있었잖아요. 요번에 경제사절단 그 위원장 한국 측 위원장으로 풍산 유 회장이 이번에 가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풍산이 같이 갑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뭔가 좀 이슈가 있을 수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보시면은 이제 태양광주입니다. 저희가 몇 번 얘기했어요. 태양광도 얘기하고 풍력도 얘기하고 하는데 저 노란 거는 저희가 다 언급했던 주식이에요. CS 윈드 8%, OCI 3%, 하나솔루션 2% 이렇게 증시8, 증시9를 보셔야 되는 이유들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올라가는 쪽에 특히 지속력이 있는 쪽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언급을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태양광 쪽도 풍력 쪽도 IRA 보조금 관련해서 계속 하이라이트를 받고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중에서도 제가 지금 증시8, 증시9 맡은 지가 이제 6주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OCI는 벌써 제가 한 3번 정도를 언급을 해드렸을 거예요. 상당히 태양광주 중에서도 가장 지금 빳빳하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센티멘탈, 펀더멘탈 코너를 또 열심히 보시고 하여튼간 증시8, 증시9 계속 보시면 좋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보면 좋은데 아직도 OCI는 좀 저는 개인적으로 싸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센티멘탈, 펀더멘탈 코너에서 다시 깊숙하게 좀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제가 요약을 할게요. 요약을 하면 지금 우리나라 예로부터 계속적으로 위치가 지정학적 위치가 아주 안 좋은 위치에 딱 있어가지고 네. 항상 리스크가 잠복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까지는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오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시장에서 조금 제껴놓고 보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북한이 미사일을 쏴도 별로 반응도 안 했었어요. 우리나라 시장이. 그러나 최근에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지금 감안하는 시장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나고 자란 나라가 지금 한국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한반도에서는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이고 지고 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거나 이 위치를 바꿀 수는 없는 만큼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떤 대응을 현명하게 펼쳐 나가야 될지 그 부분을 고민해야 될 시점입니다. 자, 오늘 챗 GPT 한마디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조금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고래 싸움에 세우는 눈치 싸움, 개인 투자자분들은 증시팔 반드시 시청 뭐 이렇게 좀 바꿔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강관 앵커님께서 오늘 한마디 어떻게 좀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저는 뭐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주가에 답이 있다 이런 얘기도 생각을 했었는데 네. 예전에 그 영화 그런 거 있어요. 영화 너는 내 운명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너는 내 운명으로 하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운명처럼 바꿀 수 없는 것이 한반도의 위치이고 그런 만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증시8, 증시9를 운명으로 생각하시고 계속해서 좀 시청해 주시면 투자 전략 짜는데 훨씬 더 큰 도움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AI 대 인간은 지금까지 특히나 또 방미 일정을 앞두고 여러 가지 일정과 함께 많은 종목들 함께 짚어드렸으니까요. 오늘장 그리고 이번 주 투자 전략에 꼼꼼하게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증권사 리포트 짚어드리는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도 증권사 리포트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월요일도 이혜은의 이건 꼭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첫 번째로 이번 첫 주의 첫날 짚어드리는 종목은 바로 이 종목입니다. KTNG인데요. 자, 이 종목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들 리포트 안에 담겨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요. 자, KTNG 한국담배인삼공사로 알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제목이 굉장히 재밌어요. 금연 오히려 좋아. 한국 담배 그리고 인삼을 공기업처럼 영위를 하고 있는 KTNG인데 금연이 오히려 좋다는 게 대체 무슨 말인지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로 뭐 담배 쪽과 그리고 인삼 쪽에서 매출이 나오고 있는 KTNG인데 거기다 좀 부동산도 함께 영위를 하고 있죠. 1분기 실적을 봤을 때는 시장 기대치를 좀 밑돌 것으로 보인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오히려 좋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지 살펴보면요. 일반 담배, 그러니까 뭐 흔히 연초라고 말하는 것들이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판매량은 점차 줄고 있습니다. 연초를 좀 끊고 계신 분들도 많고요. 대신에 이 전자담배 스틱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따라서 일반 담배 판매는 줄고 있지만 대신에 전자담배 스틱 판매가 늘고 있기 때문에 금연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거기다가 NGP, 관련형 전자담배라고 하는데 이 NGP가 가장 큰 성장축으로 자리 잡고 있는 KTNG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KTNG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주주 환원 정책 펼치겠다라고 공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과 또 배당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는 움직임을 천명을 한 바가 있고 실제로도 움직이고 있어요. 자, 따라서 주주 가치 제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KTNG 지켜볼 만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자세한 내용도 뜯어보면요. 일반 담배는 점차 많이 끊고 있는 추세지만 전자담배는 오히려 판매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1분기 실적 살펴보면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0.1% 증가에 그쳤고요. 영업이익은 오히려 17%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 하락하는 상황 함께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 이에 따라서 시장 기대치는 하회하는 실적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KTNG에서 나오고 있는 전자담배 스틱 그리고 신제품인 릴 에이블의 판매 호조로 지금까지의 이 일반 담배 판매량이 줄어든 부분을 충분히 상쇄하고 남았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고요. 다만 좀 입담배에 대한 수입 단가가 많이 좀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수익성은 좀 부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요. 이런 부분 체크해 보시면서 KTNG 오히려 담배를 끊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전자담배로 이행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괜찮다라는 부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 역대급 주주 환원을 선언한 KTNG인데 하반기 흐름 어떻게 지켜보면 될지 지금 하반기에는 자사주 소각을 도입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상당히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연간 주주 환원의 규모가 9천억 원가량을 웃돌고 있는 KTNG인데 실제로 하반기에 이렇게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얼마나 또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될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KTNG에 대한 투자 의견은 매수고요. 목표 주가는 11만 원으로 신규 제시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종목으로 KTNG 살펴봤고요. 두 번째 종목도 바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아베 ST지주 볼 텐데요. 자, 이 종목 최근에 주가 상승폭 꽤 좋게 가져가다가 전일장에서 마이너스 7% 기록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시가총액 1조 원 탈환을 다시금 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과 함께 세아베스티지주의 리포트 작성을 했는데요. 물론 본업에서 계속해서 양호한 실적이 나오고 있는 세아베스티지주이고 국내 특수강 시장을 살펴보면 예상보다 회복세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빠르게 눈으로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에 증권사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전 그리고 항공, 방산, 수소까지 계속해서 넓게 손을 펼치고 있는 세아베스티지주의 모습에도 집중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절대 밸류에이션 수준을 살펴봤을 때는 여전히 좀 저평가 구간에 있다. 따라서 투자 매력도는 더욱더 클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까지 함께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세아베스티지주도 자세한 내용 짚어보면요. 2023년 올 한 해 동안 영업이익이 65%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라는 전망치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내수 판매량은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시장 상황이 급냉했던, 굉장히 얼어붙었던 지난해 하반기에 오히려 기저효과가 반영이 되면서 올해 하반기에는 판매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올해는 영업이익 65%가량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는 내용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자, 역시 세아베스티지주도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세아베스티지주에 대한 투자 의견 매수 제시하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3만 원으로 상향한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KTNG에 이어서 세아베스티지주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자, 앞서서 증시 일정도 월요일이면 함께 짚어드리고 있는데 오늘 역시 증시 한 주 동안 이어지게 될 증시 일정 화면 통해서 계속해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4월 마지막 주 증시 일정까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셨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전문가의 시선으로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 짚어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하나증권의 이청원 FA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FA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FA님과 함께 장 시작 전에 챙겨보면 좋을 뉴스를 좀 점검을 해볼 텐데요. 어떤 내용 가지고 오셨을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주가 부담 작용 상승세 한풀 꺾여라는 제목인데 최근에 좀 코스닥을 중심으로 좀 낙폭이 더 크게 확인이 되고 있고 이제 우리 시장 연초부터 이어오던 상승 랠리가 좀 주춤하는 건가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청원 FA님은 항상 시장 더 갈 수 있다라고 외쳐주시는 분이잖아요. 네. 좀 희망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좀 생기네요. 예, 한 번 더 드릴 생각입니다. 네. 참고로 지난주에 무언가 모르게 올 한 해 움직였던 시장의 움직임과 상이한 모습이 분명히 나왔습니다. 다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한 주 동안 추가적인 하락이 크게 나오지는 않았고 다행히 1% 정도, 반면 코스닥이 3.87%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올 한 해 코스닥 지수의 상승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크게 나왔는데 지금까지 사실 큰 폭의 조정이라고 할 것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모두가 일정 부분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1차적으로 생각할 것은 역시 시장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나타난 차익 매물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차익 매물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LNF나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비행과 같은 2차 전지 위주로 꽤나 나왔고 지난 금요일에는 중국발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이 상당 부분 조정을 받으면서 미 증시와의 움직임과는 다르게 코스닥이 유독 많이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주 시장을 바라봄에 있어서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오는 것은 아닐까, 또 큰 폭의 하락이 나오는 것은 아닐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크게 하락할 만한 변수는 없다고 생각되니 네. 일정 부분 반등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시장, 그런 증시를 이번 주 기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지난주 특히나 후반부 들어서 우리 시장이 보여준 흐름 때문에 걱정 많으셨던 분들도 정말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이청원 FA님께서 오늘 어떤 이야기 상세하게 풀어주시는지 한번 자세히 들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분들은 특히나 뭐 이번 한 주 동안 어떤 투자 키워드를 잡고 투자를 이어가면 좋을지 투자 키워드도 한번 들어볼까요? 고민을 하다가 제가 우선은 조정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시장이 조정이 분명히 나왔습니다. 이제 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오래 가느냐 아니면 단기적으로 마무리되느냐, 그리고 이번 주에 바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제 그것들은 시장 흐름을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조금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PPT를 간단하게 조금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제가 코스피의 흐름을 우선은 이렇게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코스피가 참 잘 갔습니다, 올해. 그쵸. 지난해 그렇게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다가 그래도 시장에 잘 올라갔고 2,500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삼성전자의 감산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 이후로 가볍게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2,600포인트까지 바로 갈까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기대도 했지만 그 전에 살짝 조정이 나왔다는 거. 다만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져야겠죠. 시장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만은 없습니다. 당연히 응당 조정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거고요. 이 조정이 나오는 시간 동안 수급적으로 큰 폭의 이탈만 없다면 우리가 그 조정은 건전한 조정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한번 볼까요? 코스닥인데요. 코스닥은 너무 좋습니다. 사실 지난 금요일과 지난 목요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크게 조정이 나왔는데 이 조정이 나왔던 게 지난 한 3월 정도 한 차례 나온 이후로 지금 처음 나오는 겁니다. 한 달 정도 시장이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한 번 정도의 조정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굳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약간 움직임이 나오는데 다음 페이지에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우선은 수급이 역시 중요한 거겠죠. 우리나라는 외국인이 시장을 결정짓는 경향이 분명 강합니다.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움직임에 따라 지수가 결정되는 경향이 매우 강한데 최근 오후 거래일 동안 코스피 같은 경우 외국인들은 오히려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는 현물입니다. 현물 같은 경우 최근 1개월 동안 보더라도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유입되는 모습을 보였고 그러한 상황에서 코스피는 상당히 좋은 움직임을 분명히 보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선물인데요. 선물 같은 경우에도 최근 1개월 동안의 흐름을 보면 역시나 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5거래일 초록색으로 제가 박스를 쳐놨는데 이 또한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토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코스피 현물이 되든 선물이 되든 외국인들의 이탈은 크게 없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큰 폭의 조정도 아니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에 해당하는 종목들의 움직임이 크게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코스피는 우리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반면 코스닥은 조금 움직임이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최근 오후 거래일 동안 전부 매도를 보였습니다. 반면 왼편에 있는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이걸 토대로 우리가 코스닥이 최근 오후 거래일 동안 즉 지난주에 한번 흔들리게 되었는데 그 기저에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일정 부분 추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시장 지수의 움직임을 결정짓는데 대단히 중요한 변수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여러분들이 오늘도 개장할 때 한번 보시게 되면 올해 들어서 코스닥이 개장을 함과 동시에 외국인들이 바로 매수세를 보인 적은 제 기억에 단 하루도 없습니다. 항상 던졌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시장,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조금씩 들어오는 시점에 맞추어서 코스닥 쪽에서도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보이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아마도 오늘 개장과 함께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은 분명히 던질 거라고 봐요. 하지만 거기에 크게 개의치 마시고요. 선물 시장에서의 외국인 수급 동향 거기에 초점을 맞춘다면 오늘 시장의 방향을 나름대로 유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합니다. 반면 코스닥 같은 경우 올 한 해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시장이 매우 잘 갔습니다. 그런데도 외국인과 기관은 지금 매도세를 보이고 있죠. 반면 개인이 크게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걸 토대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분명히 수급에 따라 지수를 결정짓지만 코스닥은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인과 기관이 크게 매도세만 보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외국인이 되든 기관이 되든 시장에 매수세를 유입시킨다면 저는 시장은 더 탄력적으로 갈 거라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일정 부분 충격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만큼은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기저에 있는 것은 개인적으로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2차 전지고요. 또 하나는 중국발 리오프닝. 일정 부분 리스크가 조금씩 대두되는 건 있었습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항상 그런 이야기를 했죠. 너무 많이 올라간다. 정말 지금 시점에서 들어가기가 힘들다. 부담이 된다. 그도 그럴 것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LNF 정말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정 부분 차익에 대한 우려는 언제든지 있어 왔고 그게 지난주에 1차적으로 한번 나온 게 아닌가 그리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중국발 리오프닝이었는데 사실상 정부 자체에서의 약간의 오해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발언이 네. 중국과의 관계를 조금은 냉랭하게 만들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 중국 또한 외교부를 통해서 일정 부분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지난주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장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낙폭을 상당히 많이 키웠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에 저는 하락이 더 크게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시장 리스크가 크게 대두된 건 저는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 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악재가 터졌더라면 우리나라 증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증시가 크게 휘청거렸어야 합니다. 하지만 코스닥만 일정 부분 그랬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변수, 시장이 크게 하락한 변수를 대외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대내 우리나라 자체에서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기저에는 2차 전지와 반면 중국발 리오프닝 관련된 기업들
거기에 따른 충격이 시장의 하락을 견인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은 입장 차이가 다 다르겠지만 저는 그래도 키높이를 맞추는 움직임은 조금 나올 것 같습니다. 전통적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일정 부분 상관계수가 높습니다. 0.9 정도 나오는데 올 한해는 코스피가 코스닥에 비해서 너무 못 갔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코스닥이 너무 잘 갔던 거죠. 그래서 코스닥이 일정 부분 조정이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코스피 쪽에서 오히려 조금씩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실물 경제라고 하는 것은 금융 경제를 모두 반영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GDP 기준 2%의 경제 성장률 이것 또한 결코 이제는 나쁜 것도 아니고 결코 적은 수치도 아니다라고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유입되는 자금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코스닥의 흐름 자체도 분명히 지금까지 좋았다는 점. 그리고 앞으로는 2차 전지가 아니라 다른 쪽에서 움직임이 조금씩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하지는 마시고요.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을 것이다.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 아침 8시 방송을 시작을 한 게 1월 16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 워낙 작년 하반기 우리 시장이 힘들었기 때문에 조금씩 꿈틀거리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청원 FA님께서 올라간다 걱정하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을 때 사실은 좀 반신반의하는 마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오늘 또 이 헤드라인과 관련해서 불안해하고 계실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또 조금 안심하셔도 된다. 너무 경계감 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 한 번 더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수혜 업종을 볼 때 어떤 업종을 보면 좋을지도 궁금해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이 이렇게 충격이 있을 때는 잘 버텼던 섹터 거기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대표적인 게 엔터테인먼트, 그중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JYP나 SM과 같은 매니지먼트사예요. 올 한해 실적에 대한 전망이 매우 좋은 것은 우리 모두가 일정 부분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방송이나 공연, 콘서트 이제 정상화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에 따른 매출액 개선세는 분명히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지난 몇 년 동안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으로 오히려 사업에 따른 포트폴리오를 조금씩 변화시켰습니다. 대표적인 게 비대면, 이에 따른 광고 수익이 크게 개선되었다는 점이 실적에 반영이 되었고 덕분에 연초부터 좋은 움직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관련된 기업은 역시 JYP 엔터입니다. 제가 JYP 엔터를 참 좋아하는데요. 트와이스를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수급과 움직임 자체가 참 좋아요. 주가 흐름 보시게 되면 지난주 시장이 밀리면서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만 이 기간 동안에 나타난 수급적 변화는 거의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외국인 수급 한번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삽니다. 외국인들이 이렇게 산다는 것은 결국 기업에 대한 가치와 기업의 주가 상승을 상당 부분 기대한다는 거겠죠. 비록 지난주 일정 부분 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JYP 엔터가 1월부터 2월까지 보였던 그 랠리, 그 시점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계속해서 들어왔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 전까지 흐름이 매우 좋았고 지난주의 조정을 우리가 크게 걱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견고하게 잘 버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견고함 속에서 더욱 견고했던 기업들의 주가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도 도와줄 겁니다. 그래서 JYP 엔터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눈여겨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이 조금씩 조정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닐 것이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장이 흔들릴 때도 굳건하게 버텨줬던 섹터를 봐야 한다. 그게 바로 엔터테인먼트,
주이고 그중에서도 트와이스를 좋아하시는 이청원 FA님께서 뽑아주신 최선호주는 바로 JYP 엔터테인먼트였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트와이스 좋아하신다고 하니까 치얼업 하면서 또 이번 한 주 보내시라고 또 JYP 엔터테인먼트 가져오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오늘 JYP 엔터테인먼트까지 이야기를 해주신 이청원 FA님과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FA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장 30분 남았습니다. 지금 4코너 이제 시작하는데요.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의 이화진 과장 화면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두 종목. 첫 번째 뭔가요? 네, 펄어비스 가져왔습니다. 네. 일단은 펄어비스는 이제 콘솔 게임 제작 전문 업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최근에 이제 넥스 게임즈가 이제 중국 외자판호를 통해 가지고 중국 시장 이제 모바일 쪽으로 시장을 이제 침투하려고 좀 노력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와 대비해서 펄어비스는 물론 작년에 이제 검은 사막 모바일이 중국 시장에서 좀 실패를 하게 되면서 좀 크게 좀 실적이 좀 안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도 좀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을 일단 보이고는 있습니다. 이제 뭐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신작이 뭐 올해 원래 붉은 사막이 출시할 것으로 보였었지만은 이제 꾸준하게 좀 지연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워낙 이제 콘솔 게임이 다른 일반 모바일이나 PC 게임과 대비해서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개발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 같은데 일단은 올해 하반기쯤에는 좀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뭐 결국에는 콘텐츠나 아니면은 이제 마케팅 뭐 이슈로 인해 가지고 좀 시간이 지연돼서 아마 내년쯤 이제 출시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콘솔 게임은 일반 모바일 PC와는 다르게요. 일단 매출이 단기간에 굉장히 빠르게 이제 뽑아낼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가금으로 하고 있는 모바일 시장과 달리 콘솔 게임은 애초에 판매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바로 매출로 인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신작이 되었을 때 매출에 대한 컨선에 따라서 주가가 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결국에는 좀 중장기적인 이제 모멘텀으로 이 종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하반기에는 게임스컴이 있을 것 같고요. 물론 NC스포츠가 이제 몇 년 만에 8년 만을 기억하고 있는데 지스타의 메인 스폰서로 좀 등장하게 됩니다. 그만큼 NC스포츠도 이제 콘솔 시장에 나오고 있는 만큼 아마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중국 이슈로 인해서 지금 지난주 금요일에 주가가 좀 많이 빠졌던 만큼 아마 이제 펄어비스와 같이 콘솔 시장은 보통 유럽이랑 이제 북미 쪽 시장이 50% 넘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 쪽 시장보다 좀 아예 타겟층이 좀 다르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 흔히 말하는 뭐 소니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아니면 엑스박스와 같은 이런 걸 이제 콘솔이라고 하거든요. 그만큼 비디오 게임을 만드는 시장에 이제 작년에 크래프톤이 시장이 들어왔고 이제 펄어비스가 이제 본격적인 이 시장이 이제 들어왔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난주에 이제 탐방을 다녀왔을 때도 이제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는 모바일 쪽의 게임을 이제 만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이제 펄어비스가 내놓을 게 내년에 붉은 사막 그리고 2025년에는 도깨비 그리고 2026년에는 플래닛이라고 하는 이제 FPS 게임을 이제 본격적으로 다 모든 게임을 이제 콘솔 시장을 만들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김대일 의장 자체가 이제 게임 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이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펄어비스는 뭐 그동안 주가가 어느 정도 조금 평준화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신작이 처음 이제 나오고 매출이 빠르게 올라온다 그러게 되면은 아마 기존에 없던 게임으로 통해 가지고 시장을 선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게임사와 더불어 좀 다르게 저 자체 엔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요 최근에 언리얼 엔진 5가 나오게 되면서 좀 더 이제 현실화되는 그래픽을 지향을 하고 있는데
펄어비스도 이어 더불어서 자체 개발한 엔진을 통해 가지고 이번 붉은 사망에서 좀 본격적으로 그 회사들의 당사의 엔진을 선보일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에 뭐 게임스컴이나 아니면은 그런 이제 지스타에서 이제 새로운 인플레이 영상이 나오게 되면은 펄어비스도 이제 오랜만에 좀 주가적인 측면에서 조금 굉장히 시장에서 좀 많이 충분히 좀 많이 관심을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최근까지는 주가가 상당히 지금 쉬고 있는 지금 국면인데 신작에 대한 이제 기대감 이런 거를 이제 말씀하신 것 같고 가격 정책은 어떻게 볼까요? 네, 일단 목표가는 6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선저가는 이제 3만 5천 원인데 그래도 하반기에는 이벤트에 따라서 저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시고 결국 메인은 내년 상반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가 6만 원의 펄어비스 먼저 들어봤고요. 그다음 주식 뭐가 있습니까? 네, 하나솔루션을 일단 가지고 왔고요. 일단 하나솔루션은 이제 신재생 회사라고 좀 신재생 에너지 회사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1분기 때부터 이제 실적이 흑자로 이제 전환하게 됐는데 물론 기존의 본사업이었던 뭐 가성소다나 아니면 PVC와 같은 가격이 최근에 계속 스프레드 축소가 되게 되면서 조금은 실적적인 측면에서 큰 폭으로 뭐 주가가 올릴 만한 요소는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중국이 차후에 좀 경기적인 회복이 빠르게 올라오고 그에 따라서 가격이 PVC나 가성소다의 가격이 올라오게 된다 그러면은 조금은 볼 수는 있겠지만은 이제는 하나솔루션은 본격적인 태양광에 대한 실적 전망이 오히려 큰 회사다 보니까 그 태양광 쪽으로 조금 관심을 보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인적 분할을 하고 나서 다시 주가가 좀 빠졌다가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그 이유 같은 경우는 G7에서 최근에 2030년까지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 증설 계획을 발표했던 만큼 풍력이나 아니면은 이제 태양력 과 관련된 목표치를 한 단계 더 상향시키는 모습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좀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라솔루션 같은 경우야 뭐 태양광 모델적으로 이미 북미 시장에서 주거용이나 사업용 쪽에 1위를 달성하고 있는 만큼 향후에 더 태양광 모듈에 대한 수요가 더 가파라질 수가 있겠죠. 실제로 이제 실리콘밸리와 같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구글이나 뭐 아마존이나 그리고 테슬라와 같은 대부분의 이제 빅테크 회사들은 이미 아리백을 통해 가지고 태양광에 대한 에너지를 계속 꾸준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업용, 주거용 쪽으로는 이미 보통 25%에서 30%까지 그만큼 하나솔루션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이번에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 이번 잠정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서 IRA 관련된 직기세 공제 금액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난 만큼 시장에 일단 한 번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하나솔루션은 이번 주 목요일 날 일단 실적 발표가 지금 앞두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번 실적 발표에서 관심을 갖는 거는 얼마만큼 미국 IRA 관련해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대략 한 1,638억 원 정도로 올해 예상을 하고 있는 만큼 아마 조금 관심이 좀 가져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차후 향후에 얼마만큼 이제 5년간은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결국에는 밸류에이션 통해 가지고 할인율까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솔루션은 이번 주 목요일이 좀 메인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최근에 이번 주는 퍼스트 솔라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퍼스트 솔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가이던스 상향을 했던 이유가 향후 태양광에 대한 증설 계획을 발표를 했었고 세액 공제 영향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은 하나솔루션은 당사에서도 이제 미국 북미 시장에서 2026년까지 그 70-80%까지 증설할 계획을 계속 목표를 두고 있는 만큼 그만큼 이제 MS 자체가 북미 시장에서 좀 더 이제 많은 부분을 좀 차지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하나솔루션은 최근에 주가가 조금은 빠졌다가 조금 이제 올라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동안 작년에 BBB 법안이나 아니면 관련 이슈로 인해서 큰 관심을 받았었지만은 그 이후에 좀 차익 시연이 나왔었죠. 하지만은 올해부터는 좀 실적적인 측면으로 이제 하나솔루션을 어느 정도 관심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솔루션 들어봤는데 목표 주가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목표가는 일단 65,000원이고요. 이제 손절가는 일단 좀 짧게 잡았습니다. 5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왜냐하면은 최근에 주가적인 측면이보다는 좀 시장의 자체에 대한 좀 불안감도 좀 덩달아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손절가는 좀 짧게 5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펄어비스 그리고 한화솔루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한 주 힘차게 시작하기 위한 동력 증시 8에서 잘 얻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올 증시 9에서 저희는 더 알찬 정보와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